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사시남정기 교시의 음모입니다. 연수는 감기에 걸린 장주가 걱정됐습니다. 게다가 교시마저 병이 나서 여러 날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교시가 밤에 헛소리까지 하는 바람에 연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남매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바닥에서 주웠다며 무엇인가를 가져왔습니다. 마른 뼈다귀 한 자루와 작은 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교시와 함께 그것을 본 연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글은 장주와 교시를 저주하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저주의 글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시의 필적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연수는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수는 사시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걸 숨기고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 무렵 사시의 친정어머니 사부인이 병세가 위중하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사시는 곧 어린 이나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신성현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산서, 산동, 하남 지방에 흉년이 몇 년째 계속됐습니다. 백성들은 땅을 버리고 주림비를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황제는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신하 셋을 지방마다 파견했는데 연수는 산동 쪽으로 가라는 황명을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연수가 떠나자 교시와 동청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지냈습니다. 상봉도 마침 멀리 떠났고 사씨도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있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에게 아주 좋은 계략이 있어. 맹진이란 신복이 있는데 꾀가 많고 말을 잘하니 그 일을 아주 잘 해낼 것이오. 다만 사씨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장신구 같은 물건을 하나 구해와야 하오. 교씨는 사씨의 몸종 설매를 매수해서 장신구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유씨 집안 대들을 전해오는 귀한 폐물입니다. 마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옷가락지였습니다. 그때 마침 사씨의 친정에서 사람이 찾아와 사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사이 동청이 꾸민 일은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연수는 산동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민가를 살피러 평복으로 갈아입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연수는 동창이란 마을에 들러 한 주막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한 젊은이가 와서 연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더니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연수가 먼저 그 젊은이에게 이름을 묻자 남쪽에서 온 장진이라고 했습니다. 장진은 흉년으로 어려워진 백성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연수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연수는 그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벗이되어 함께 남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같은 주막집에 묵었는데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젊은이가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옷고름에 옷가락지 한 쌍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연수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옷가락지였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그것은 아버지가 며느리 사씨에게 물려준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얼마나 귀하기에 품속에 차고 다니시오. 그런데 젊은이는 슬픈 표정만 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연수가 옷가락지에 대해서 묻자 젊은이가 결심이나 한 듯 대답했습니다. 절 비웃지 마세요. 부끄럽지만 한 여인과 깊은 정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수는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연수는 민정 감찰을 마치고 반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장모의 일로 사씨를 찾았는데 부인, 전에 아버지께 받은 옷가락지 지금 어디 있어? 사씨는 폐물함을 찾았지만 옷가락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이미 남한테 주지 않았소.
그때 마침 두 부인이 집에 왔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잖아도 고모님께 말씀드리러 가려던 차입니다. 연수는 고모에게 남방에서 만났던 젊은이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두 부인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은 사씨는 넋이 나간 듯 눈물을 비처럼 흘렸습니다. 넌 지금 네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는 것이냐? 이 일은 누군가 옷가락질을 훔쳐서 네 아내를 모함한 것이다. 진상은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아내만 의심하더냐? 고모님 가르치심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씨는 죄인이 잡히지 않는 이상 누명을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씨는 안채에서 나와 초가에 거적을 깔고 스스로 죄인 노릇을 했습니다. 연수는 사씨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고 안채에 발을 끊고 교씨랑 함께 지냈습니다.